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94화 리뷰편입니다. 394화의 첫 시작은 박진영이 박형석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이며 그 모습에 놀란 박형석은 황급히 대화로 해결하자며 탈며시 웃는 모습. 하지만 박진영은 오히려 웃는 모습에 성격부터 고쳐준다며 고문 방식인 손톱에 주사를 꽂게 되고 박형석을 잔인하게 고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람에 작은 형석의 몸으로 깨어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다시 큰 형석의 몸으로 깨어나 반의식 상태로 그에게 괴롭힘 당할 위기에 빠졌죠. 그는 애초부터 유진의 부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아예 형석을 괴롭힐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시각, 빅딜은 거리에 도착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넘버5를 통해 누나들을 대피시켜 놓은 상태. 그렇게 한신우는 자신의 연인인 연희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지태와 YB 멤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우는 모습이죠. 또 다른 시각에선 1회 회장 유진이 류에이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으며 미츠키가 아파서 대신 류에이가 참여하여 그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츠마와 켄타는 치료 중이며 유진은 서커스의 사업은 이어서 하라는 말을 전했고 한신우를 잃었지만 새로운 전력을 얻었다며 백호 인력소가 기속됐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 전력은 걱정 말고 2개월사 일에 집중하라며 영상이 끝이 났고 류에이는 아픈 미츠키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죽은 줄 알고 문을 부수려 했지만 멀쩡한 미츠키를 보면서 그는 정식으로 고백했고 미츠키도 그런 류에이와 문 사이로 등을 맞대고 있죠. 그 시각 화상통화를 마친 유진은 만덕에게 백호 인력 말고도 또 데려올 전력에 대해 말을 하고 있으며 그는 그냥 죽이기 아까운 인재, 그래서 그곳 회장도 글을 쓰고 있다며 유진은 샤오룽을 데려온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늘을 지켰던 남자를 말이죠. 한편 무사히 돌아온 호스텔의 세림과 원석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렸고 그 마음을 자신의 양딸인 마기레와 개욱교에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 그런 최원석을 보며 장현은 어떤 무언가를 선물해줬고 그들은 슬그머니 장을 받은다며 원석과 세림이 둘만 있게 빠져줍니다. 이후 세림이 나타나 그때의 대답을 듣고 싶냐며 말을 했고 그 대답은 서로의 키스를 통해 마음을 확인하며 외지주 394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은 뽀뽀 말고 떡밥들이 많이 나온 편 중 하나인데요. 원석과 세림의 로맨스를 제외하고 오늘 나온 첫 번째 떡밥은 형석의 반의식 상태와 빅딜의 넘버5, 거기에 백호 인력소의 새로운 인원과 마지막으로 살아 돌아올 샤오룽에 대한 이야기이죠. 먼저 박진영은 이번 편에서 마치 전에 박형석이 보여준 학형석 모드처럼 광기적인 모습으로 그를 고문했는데요. 그중 박진영은 웃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며 그런 그를 잠을 못 자게 하여 기절을 하는 것도 못하게 반의식 상태로 만들 생각입니다.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형석은 이 시점부터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마 상태란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일을 말하며 작중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사옥은 코마 상태에 빠질 것이며 즉 형석은 간접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번 편에 말한 작가님의 오피셜인 죽음이며 이로 인해 큰 형석의 몸은 최동수에게 넘겨져서 무의식의 형석이 훗날 작은 형석과 싸울 수 있는 떡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편에 나온 박진영의 행동들은 이상하리만큼 광기에 미친 모습, 마치 이 모습은 박형석이 하청석 모드 시절의 모습이며 거의 작가님이 박형석의 얼굴을 베이스로 박진영을 수정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은 모습이며 이 모습을 통해 저는 박진영의 또 다른 몸이 박형석이며 아들이 작은 형석이 아닐까 하는 추측성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반론은 이 둘이 부자관계라면 박진영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도규가 형석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한 것과 박진영 또한 자신의 몸을 보고 아무런 반응조차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편을 보며 생각하는 것은 박진영의 지금 모습은 광기 그 자체라 희대의 인간 말종으로 생각되며 자신과 닮건 말건 그는 형석을 보며 그냥 하나의 실험체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자신과 상관없는 한신우처럼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하거나 지금 박진영은 과거 일로 인해 미쳐서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이지훈이 디지처럼 과거 세탁을 했기에 박진영도 자신의 흔적 관리가 매우 철저해서 이도규가 박진영의 아들이 있었음을 몰랐을 가능성과 이도규는 애초에 지금 박진영이 이 나이대로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내피셜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딜의 넘버 5 떡밥도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죽을 까고 vs 죽일 까고 편이 나오기 전 교도소 까진 박지호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따로 언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용의선상에 둘 인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진혁도 생각해봤지만 그는 아예 자신의 옛 크루인 K하우스를 4개월사에서 펼쳐놓고 활약하기에 빅딜의 넘버 5는 새로운 캐릭터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넘버 6에 라인만 정도와 비슷한 비중의 연출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침내 백호 인력소 전체적인 실루엣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도규를 가운데로 김부장과 성요한, 박충주와 최상호가 있는데요. 그 옆엔 가려진 실루엣의 인물들이며 한 명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루엣도 있습니다. 백호 인력소는 회사의 신분적인 계급이라 소장 이도규와 김부장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성요한을 보고 인턴이라 부르며 박충주와 최상호는 대리의 신분이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인물은 주임, 사원, 과장, 차장 등이 남아있으며 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도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미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 아니면 아예 격리여서 이도규에게 미쓰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밥은 샤오룽입니다. 샤오룽이 마침내 살아 돌아올 떡밥이 나타났으며 제가 전에 올렸던 메카오춘 편에서 1회 2개월사의 VIP 중 샤오룽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에 대한 떡밥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며 샤오룽은 1회의 전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진은 그의 힘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등장할 시점에 중국 T그룹 또한 모습을 비출 것이며 비비의 아버지인 T그룹 회장은 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샤오룽의 스승인 전저우는 아예 그에게 천호이공을 가르쳤기에 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외지주 394화의 떡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